지난주에 발표된 4월 공용 동향 같은 대형 경제지표 발표는 예정된 것이 없습니다. 한편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상승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는 낙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된소리를 맞았던 AI,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지난 주말 다시 활기를 띠면서 시장 상승 동력 역할을 다시 맡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I 종목들이 최근에 특히 4월에 고전을 했었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가장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특히 AI 하드웨어 부문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지난달 19일 AI 핵심 인프라인 서버,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예상과 달리 분기 실적 예비 발표를 생략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19일 하루 23% 폭락했고 엔비디아도 10%나 폭락했었습니다. 그렇게 반도체 종목들이 줄줄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3월 13일 1188달러로 마감을 해서 마감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올 들어 그날까지 상승률이 318%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782달러까지 마감해서 고점 이후 34%나 폭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올해 전체로는 175%가 넘는 높은 상승률이지만 상승 동력이 크게 약화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AI 반도체 종목들은 퀄컴이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과 함께 AI 스마트폰 기대감을 높이면서 다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2일과 3일 이틀 동안 6% 급등했고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도 3%대 계속 이틀 동안 올라서 지금 7% 가까이 이틀 만에 또 올랐습니다. 반도체 원천 설계 기술을 갖고 있는 영국 업체 암홀딩스도 이틀 동안 6.7%나 급등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암홀딩스의 실적은 반도체 종목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AI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강세입니다. 지난달 25일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또 30일 아마존이 실적 발표해서 AI 클라우드 부문이 급격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들 종목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알파벳은 지난달 26일 이후 7%나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 1.9% 올랐습니다. 아마존은 실적 발표 이튿날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6.4%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올해 들어서 전제까지의 주가 상승폭을 보면 시가총액 1위 마이크로소프트가 9.7% 상승 중, 애플이 마이너스 1.2%, 그나마 지난주 금요일날 많이 올라왔죠. 엔비디아 84.3%로 독보적 1위입니다. 알파벳 21%, 아마존 24.2%, 메타가 30.5%. 의외로 엔비디아 다음 메타입니다. 그런데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서 테슬라만 지금 27% 이상 크게 하락 중에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상승하면서 마이너스를 많이 좁혔죠. 현재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만 3조 달러를 넘은 상태입니다. 3조 200억 달러입니다. 그 다음 애플이 3조 달러 아직 못 미칩니다. 2조 8,100억 달러. 엔비디아가 2조 1,900억 달러. 알파벳이 2조 800억 달러. 이렇게 네 종목이 현재 2조 달러 클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마존이 1조 9,400억 달러. 그렇다면 아마존 2조 달러 넘어갈까요? 당연히 넘어가게 되죠. 그 다음 메타가 1조 1,500억 달러. 그런데 테슬라가 실적도 지금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고 시가총액도 메타의 반이에요. 5,779억 달러로 지금 주가의 상승폭도 보면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중에서 테슬라만 가장 많이 유일하게 떨어져 있고 또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다 1조 클럽에 넘어가 있는데 테슬라만 1조에 훨씬 못 미치는 5,779억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의 미래는 역시 전문가든 교수든 박사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를 하고 있죠. 주가의 타이밍 재지 말라고. 주가가 이 좋은 종목들이 막 올라가 너무 비싸서 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 분할 매수하는 거죠. 주가의 타이밍 재지 말고 주가가 얼마이든 간에
돈이 생기는 대로 알고 있죠, 우린 다. 단 몇 년을 묻어두어도 되는 돈입니다. 꼭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당장 1년 후에, 몇 달 후에 돈 써야 돼. 근데 이걸 좀 불리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앞으로 지금 3월 말이죠. 올 가을에 써야 돼. 내년 초에 써야 돼. 근데 이거를 은행에 놓기가 아까워. 불리고 싶어. 그리고 주식을 사놉니다. 왜 떨어질 건 생각을 안 하고 오를 것만 생각하냐 이거죠. 짧은 시간으로 보면 주식은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어요.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항상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고 계십니다. 오래 보유를 할수록 주가가 떨어지는 확률보다 오를 확률이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올 가을에 돈 써야 돼. 내년 초에 써야 돼. 몇 달 후, 1년 후에 써야 될 돈을 꼭 돈을 벌 것 같아서 주식을 사둡니다. 그 다음에는 막 가슴을 졸여요. 당장 내가 이거 팔아야 되거든. 몇 달 후에. 근데 이게 떨어져 봐. 얼마나 초조합니까? 그래서 3년, 5년을 묻어놔도 되는 돈이라 그러면 결국에 그때는 떨어질 확률보다 오를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시장에 떠도는 각종 예측에 의존할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되거나 오히려 잦은 매매를 부추기게 됩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 투자란 기업의 일부를 소유함으로써 그 기업의 재산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가격만 보고 사고 팔기를 반복하는 것은 진정한 투자라고 할 수도 없고 주식 투자는 그런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 두었다면 거기에 시간이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더하기 시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수익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란 여러 가지의 모음을 의미하는데 특히 금융에서는 여러 가지 자산으로 구성된 집합체를 가리킵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표현으로 분산 투자를 강조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산, 즉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말입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분산 투자 효과가 발생해서 리스크, 잠재적인 위험성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을 분산해야 합니다.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개별 종목이라든지 또 종목 선정을 잘하고 어느 정도 기술, 실력이 있는 사람도 분산 투자를 하지 않고 한두 세 종목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보유 종목의 숫자가 많을수록 비교적 안심이 됩니다. 제 아무리 철저한 분석 후에 매수를 했어도 우리는 결코 미래를 예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가 필수입니다. 여러 기업, 여러 산업 분야와 위험도가 다른 종목들로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